자, 우리가 총 크게 두 가지를 배운다라고 했어.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게 이제 이산 확률 분포라는 거고요. 그 다음 오늘 공부할 건 이제 연속 확률 분포라는 걸 배울 거야. 자, 지난 시간 흐름이랑 똑같아.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하는 친구의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 중에 좀 특이하게 네임드 바로 이항 분포 라는 걸 공부했었죠. 뭐 가볍게 복습해보면 만약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n, p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현재 요 기호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한글로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걸 말 못하는 걸 알면 공부를 좀 해요. 준성아, 저거 한글로 쭉 풀어 말해봐. 성호 횟수로 끝나면 문장이 완결이 안 됐잖아요. 중요한 키워드가 있지. 독립시행이라는 키워드를 꼭 말씀하셔야 돼. 성공 확률이 P인 시행을 총 N번 시행하는 독립시행에서 성공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확률 분포라고 말로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는 여기선 그거라고. 총 N번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각각의 성공 확률이 P다. 근데 그 중에 실제로 성공할 횟수, 그것을 내가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요 N과 P와 X, 이게 각각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이산 확률 분포는 결국은 이산, 영어로 하면 카운터블, 즉 직접 셀 수 있는 변수들이라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 아니면 동전 던졌을 때 앞면에 나오는 횟수, 아니면 몸무게는 아니겠다. 뭐 시험 점수와 같이 뚝뚝뚝 끊기는 변수들에 대한 이야기였어.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의 확률 분포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기에 좋은 도구가 뭐였냐면 바로 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 표라는 걸 그리고 그 다음에 각각의 확률 잘 채워가지고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으로 평균,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 구하고 그랬었던 거지. 자, 반면 연속 확률 분포는 키나 몸무게 또는 시간과 같이 연속적인 변수에 대해서 다룰 거기 때문에 표로 나타내기엔 뭐 표를 도저히 몇 칸 그려야 되는 거야, 무한 칸 그려야 되니까 안 된다. 따라서 연속 확률 분포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기에 좋은 도구는 표가 아니었지. 뭐였어? 그래프였을 겁니다. 따라서 이 연속 확률 분포의 확률 분포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그래프, 그것을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해볼게. 자, 당연히 이렇게 축이 있을 거고 표가, 뭐 그래프가 이렇게 있겠죠. 자, 이 녀석의 곡선의 이름을 y는 fx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여기 스몰 a부터 스몰 b까지라고 하자. 그러면 표에서는 각각의 항에 있는 총합이 1이었다라면 여기서도 확률의 총합은 1이긴 해야 될 거야. 근데 여기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더한다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이 그래프의 무엇? 넓이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넓이다 보니까 인테그랄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 이거지. 이산 확률 분포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으니까 시그마로 표현을 했지. 여기는 반면 그게 인테그랄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기본 성질 1번. 당연한 이야기지만 확률 fx는 당연히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야 돼? 0보다 커야 되고 1보다는 작아야 될 거야. 맞냐? 자, 그 다음 넓이의 총합 a부터 b까지 fx dx 인테그랄 얘기할게요. 자, 이것이 얼마다라는 거야. 얘는 1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 당연히 표에서도 x값이 2 이상 4 이하의 확률 구하세요. 그럼 표에서 2, 3, 4 이렇게 더하면 됐던 것처럼 여기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말고 뭐 특정한 알파라는 값부터 베타라는 값까지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걸 테니까 식으로 써보면 probability of 확률 변수 x가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 있을 확률,
그것은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로 구해주시면 된다. 맞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수학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인테그랄로 계산을 할 때 딱 여기 이 선분은 넓이가 있어 없어? 없지? 뭐 인테그랄 표현하면 뭐 c부터 c까지의 인테그랄은 무조건 0인 거잖아. 자, 그래서 하나 주의해야 될 건 이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어떤 확률 변수 x가 특정한 값을 딱 가질 확률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넓이로 받아들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약간 직관이랑은 말이 안 맞아 떨어질 수도 있음. 근데 수학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인 거지. 우리가 키가 170cm부터 180cm 사이에 분포하는데 내 키가 딱 170.3cm일 확률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수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야만 맞는 거지. 왜 넓이로 정의를 할 거니까. 오케이? 이것만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 따라서 반드시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이처럼 구간으로 나타내야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모두 같아져요. 봐봐.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일 확률이나 알파 초과 베타 이하일 확률이나 알파 이상 베타 미만일 확률이나 알파 초과 베타 미만일 확률이나 모두 동일합니다. 그치? 왜냐면 딱 알파일 확률 없으니까 빼도 상관없어. 딱 베타일 확률 없어. 알파, 베타일 확률 각각 빵빵이야. 그러니까 이 네 개가 모두 동일하다라는 건 수학적으로 넓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됐냐? 자, 그 다음 물론 여기서도 평균과 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기는 해요. 뭔 말이냐면 이와 같이 연속 확률 분포 또는 확률 밀도 함수에서의 expectation of x는 현재 평균의 정의가 뭐였지? 오케이. 근데 지금은 연속적이니까 총합을 시그마가 아니라 뭘로 나타낸다고? 인테그랄로 나타낸다고. 자, 그러다 보니까 평균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인테그랄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더한다. 변수 x랑 그 친구의 확률 fx를 곱해서 인테그랄. 마찬가지로 분산 vx는 준성아 뭐죠? 분산의 정의? 오케이. 그러면 뭐 곱하기 뭐에 총합을 해야 되더라? 예? 아? 제대로 말을 해봐. 그쵸? 편차의 제곱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기 때문에 A부터 B까지 편차가 뭐야? 나에서 뭐 빼는 거? 평균 뺀 거의 제곱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다. 이런 식으로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게 맞아. 그러나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확률과 통계를 공부할 때 인테그랄을 몰라서 못 풀면 억울하잖아. 확통 공부 열심히 했는데 수투 공부는 안 했다. 그런 병신도 있을 수 있긴 하잖아.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요즘 모의고사나 또는 모의고사를 따라가는 내신에서는 연속 확률 분포에서 실제로 요 인테그랄을 계산을 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해야 되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도 알고는 있자.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는 즉 미적 과목관의 경계가 불분명하게 출제가 됐었을 때는 뭐 x 곱하기 sin x의 인테그랄 해가지고 미적분에 있는 부분적분을 써서 구해야 되고 막 그런 식의 문제도 나왔었으나 요즘에는 안 나오니까 이거는 뭐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개념은 동일하다.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 편차의 제곱 곱하기 확률의 총합, 이거는 동일하다. 근데 안 나와. 그럼 요 주제에선 오로지 뭐만 나오냐? 넓이의 총합은 1이다. 이거를 소재로 한 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쉬워요. 게다가 또 아까 말했다시피 인테그랄을 못해서 문제를 못 풀면 억울하기 때문에 기호로는 인테그랄로 쓰지만 적분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문제만 출제가 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곡선으로 안 나와요. 무조건 직선으로 나와서 사각형이나 삼각형 또는 사다리꼴의 넓이로 구할 수 있게끔 주니까 여기에 유형을 틀리는 건 그냥 대가리 빨간 새끼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네 문제만 연습해 볼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가지고 도형의 넓이 총합이 1이다라는 것만 주구장창 쓸 겁니다.
그 대신 조금 센스는 다르겠지. 한번 볼게요. 1번.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범위는 0부터 a까지고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삼각형이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a까지고 가운데 극대값이 b, c야. 일단 보자마자 이게 나와야 된다고. 일단 a 곱하기 c는 얼마구나? 2구나. 왜냐면 삼각형의 넓이가 1이어야 하니까. 이런 건 문제 속에 숨어있는 기본 단서.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봐봐. 여기서는 표에 있는 모든 확률 총합이 1이다라는 것 때문에 미지수 하나 잡아놓고 시작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도형의 넓이는 1이다라는 걸로 미지수 하나 잡아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P의 X가 B 이하 마이너스 P의 X가 B 이상이 4분의 1이다. 그냥 그림에서 봐봐. B 이하는 여기 넓이지. B 이상은 여기 넓이야. 근데 그들의 차이가 4분의 1이래. 그럼 봐. 작은 쪽을 내가 K라고 하면 이쪽 도형의 넓이는 얼마인 거야? K 플러스 4분의 1인 거지. 근데 또 이 핑크들도 당연히 넓이지 않냐? 그 말은 이들의 합인 2K 플러스 4분의 1은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 따라서 K는 8분의 3이다라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K 플러스 4분의 1이란 건 8분의 5였을 것이고 K라는 이 친구는 8분의 3이었을 것입니다. 맞냐? 그럼 단서 또 하나 찾았네. 여기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8분의 5다라고 찾은 거 아니야? 따라서 B 곱하기 C는 얼마야? 반띵했을 때 8분의 5가 돼야 되니까 4분의 5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Px가 루트 5 이하, P의 X가 루트 5 이하일 확률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좀 똑똑하게 풀 줄 알아야 돼. 다시 한번 그림을 이쁘게 그려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이렇게. 자, 똑똑하게 뭔지 볼게. 여기가 B야. 여기 전체 넓이가 8분의 5입니다. 여기 전체 넓이는 8분의 3이었습니다. 근데 이 식의 의미를 보자. 루트 5보다 작을 확률이 2분의 1이야. 그럼 일단 질문. 현재 루트 5는 B보다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왜? 2분의 1이면 어때서? 포함되어 있다. 뭐 작으니까요. 이제 그래. 이 정도의 루트 5가 이렇게 있어서 요만큼의 넓이가 2분의 1이라는 거지. 오케이? 잘 봐. 무식한 새끼의 풀이 보여드릴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고 싶어요. 높이를 하려면 1차 함수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1차 함수가 뭐냐면 당연히 0,0과 B, C니까 y는 몇 x야? y는 b분의 cx겠지? 이 친구가. 맞냐? 자, 그렇다면 당연히 루트 5, 얼마일 거냐면 b분의 c 곱하기 루트 5가 이 점이 될 거야. 따라서 넓이를 구해보시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5 곱하기 높이 b분의 c 루트 5 한 것이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이다. 아, 그렇다면 b분의 c라는 친구는 얼마니? 5분의 1이구나. 맞냐? 그러고 나면 사실 아까 BC는 4분의 5다, B분의 C는 5분의 1이다 갖고 충분히 연립할 구할 수 있겠지만 이건 바보 같은 풀이. 어차피 아까 말했지만 곡선은 안 나온다 그랬어요. 곡선이 안 나온다는 건 다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같은 기울기 아는 삼각형이에요. 즉, 더 좋은 풀이는 항상 도형의 닮음 같은 걸 확인하여 좀 쉽게 푸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 노란색과 여기 전체는 당연히 닮았지. 근데 그 넓이가 몇 대 몇인 거야? 넓이 B는 2분의 1대 몇이야? 8분의 5지. 그 말은 정수로 만들어보자. 우서가 몇 대 몇이야? 4대 5. 그렇다면 거꾸로 닮은 B는 몇 대 몇이니? 닮은 B는 2대 루트 5죠. 맞냐? 자, 근데 그 닮은 B가 당연히 작은 거 대 큰 거지 않습니까? 작은 거 대 큰 거지. 그러니까 몇 대 몇인 거야, 우서가?
그건 여기 써 있고요. 정신 안 차리지. 아니 이거를 계산해서 부르는 새끼가 어딨어. 병신아. 지금 문제에서 상황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삼각형이 밑변이 루트 5 대 b니까 그게 2 대 루트 5구나 해서 b가 2분의 5가 나온다 이거야. 맞죠? 이쪽 풀이가 훨씬 더 빠른 거고 실수도 안 하니까 무조건 삼각형 이렇게 직선 나왔을 땐 닮은 비로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b가 2분의 5였으니까 딱딱딱 채우자. 나머지 c는 얼마냐? 2분의 1이겠네. 그 다음에 아까 AC는 2다라고 나왔으니까 A는 4겠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맞다고요. 오케이? 첫 번째 풀이 해도 돼. 근데 더 똑똑한 풀을 나는 알려드리는 것 뿐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풀이 봅시다. 두 연속 확률 변수 x와 y가 갖는 값은 각각 0과 a 사이다. 확률 밀도 함수를 fx, gx라고 하자. 0 이상 a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두 함수 fx, gx는 이것 또는 이거다. 이거를 구해보세요.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 첫 번째, 가로축이 x일 때 봅시다. 즉 이거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분포를 그려보겠다고. fx가 b래. 그럼 이거 그냥 무슨 함수인 거야? 상수 함수 b로 쭉 가는 거지. 당연히 변수는 0부터 어디까지래? a까지래. 그럼 다 관계식 하나 나오네. 무엇이 1이다? 일단 a, b는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g 쪽을 읽는 게 중요하다. 자, g 쪽은 y라는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gx라는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p 0 이상 x가 라지 x가 스몰 x 이하일 확률이에요. 자, 얘를 잘 읽어야 돼. 봐봐. 확률 변수 x가 0에서 스몰 x일 확률이야. 그럼 이 녀석에 대한 얘기는 아까 했던 여기잖아. 그러면 0부터 x까지의 넓이란 뜻이니까 0부터 x까지의 넓이란 뜻이네. 이 사각형의 넓이는 뭡니까? bx죠. 그러니까 이 식이 bx인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g라는 확률 밀도 함수는 몇 차 함수였던 거고 1차 함수였던 거고 y는 bx다 이런 친구라는 거지. 당연히 정의역은 뭐까지야? 0부터 a까지. 그럼 또 여기서 관계식이 나와야 되겠네. 여기 a가 들어가주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ab가 될 테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지. 삼각형의 넓이 얼마냐? 2분의 a제곱 b. 그게 현재 얼마라고? Please, why? 내 강의력이 부족한지 항상 나는 반성하게 된다니까? 너만 보면. 확률 총합은 1이더라. 제발 쓰라고 내가 씨발 몇 번을 말하냐고. 그거밖에 안 쓴다고. 자, 우석아 이거 둘이 연립해봐. A 얼마야? A가 2, B는 A가 2, B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P 0 이상 Y가 C 이하일 확률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있네. 자, 0부터 Y가 C 이하일 확률이 2분의 1이다. 그럼 얘도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오른쪽 그림에서 왜냐면 확률 변수 Y니까 C까지의 넓이가 얼마다? 넓이가 2분의 1이라는 거지. 그럼 이것도 무식한 풀이가 있을 수 있어. 아까 y는 bx라고 구해놨으니까 c, 어디고? bc고. 그러면 요 c 곱하기 bc 나누기 2라는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이다. 해가지고 연립을 막 할 수도 있다고. 근데 그러지 말고 뭘로 풀자고? 닮음으로 풀자고. 자, 닮음 생각해보면 조그만 새끼 넓이로 먼저 쓸게. 넓이 b가 당연히 2분의 1과 전체 넓이 1이에요. 그 말은 1대1이란 뜻이겠죠? 그러면 이것은 닮은 b가 몇 대 몇이란 뜻이야? 1대 루트 2란 뜻이겠지.
근데 그게 핑크 C 대 A. A는 아까 구해놨는데 얼마냐? 2다라는 거죠. 따라서 C라는 친구는 루트의 2다 이렇게 구해주시는 게 낫다 이거지. 마무리 해봅시다. A 플러스 B가 얼마냐? 2분의 5 곱하기 C의 제곱은 2. 정답은 5다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넓이의 총합은 1이다. 및 도형의 닮음 등등으로 좀 편하게 계산하자. 그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두 연속 확률 변수 x와 y가 갖는 값은 각각 0과 6 이하. 그 다음에 x와 y 확률 밀도 함수는 각각 f랑 g. fx의 그래프만 주어져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쭉쭉쭉이고 3이랑 5랑 6이래. 뭐 이런 식으로 미지수 없이 문제를 주면 어련히 넓이는 1이겠으니까 뭐 그걸 확인할 필요는 없겠지. 문제가 제대로 출제됐다면 미지수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0 이상 6 이하의 모든 x에 대하여 fx 플러스의 gx라는 친구가 상수함수 k로 일정하되 그때 나보고 구하라고 한 것이 p의 6k보다 y보다 15k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런 이야기. 자, 그러면 여기서 gx란 친구가 뭐니? 하고 물어보면 당연히 k-의 fx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야 k 빼기 fx란 함수가 어떤 의미니? 이거 수투에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네 음료수 못 먹었잖아. 그쵸. 얘를 2분의 k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 자, 그러니까 2분의 k가 어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그려볼까 봐봐. 예를 들어 이런 곳에 있다고 치면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다 이거야. 맞냐? 근데 이제 뭐 해야 돼? 넓이의 총합은 1이라 또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인테그랄로 그냥 구해도 된다 라고 얘기했지. 이거를 식으로 풀면 좀 귀찮아. 왜? 이거 y는 12분의 1x야. 그럼 얘는 k-12분의 1x. 얘가 y는 4분의 1이면 여기는 k-4분의 1. 여기는 또 심지어 야 얼마냐 귀찮네. 그거 뒤집어. 이렇게 식으로 하기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한 번에 인테그랄을 세워봐. 자, 0부터 6까지의 gx dx 는 0부터 6까지의 k-fx dx. 양변에 0부터 6까지 인테그랄을 취하는 건 상관없지. 그 다음에 의미대로 생각해봐. 얘는 당연히 y라는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인데 다 더했대. 확률의 총합은 뭐야? 1이야. 여기도 k는 그냥 상수야. 0부터 6까지면 몇 k야? 6k야. 마이너스 인테그랄 fx야. fx는 아무튼 확률 변수 라지 x라는 친구의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니까 그냥 확률 총합은 얼마? 1이다. 해주면 막 그래프를 뒤집어 깔 필요 없이 편하게 k는 3분의 1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됐냐? 자, 그렇다면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이제 뭐로 바뀌었냐면 k가 3분의 1입니다. 따라서 2 이상 5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얘는 인테그랄 현재 뭐부터 뭐까지 누구를 인테그랄 해야 돼? y의 확률이니까. 그렇죠. y의 확률 밀도함수 gx를 적분하면 되겠지. 근데 당연히 나는 gx의 그래프로만 이렇게 뒤집어 까서 그리기보다 원래 fx 그려져 있는 걸 쓰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gx를 방금 구한 k와 함께 뭐 빼기 뭐로 바꾸면 되는 거야? 3분의 1 빼기 fx로 바꾸면 되지. 그러면 당연히 3분의 1이라는 게 총 3cm 있으니까 1
마이너스 2부터 5까지의 fx dx 이렇게 식을 바꿔주면 우리는 이미 그려져 있는 걸 통해 2부터 5까지의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그림 없이 원래 그려져 있는 것만 갖고 풀자 이거야. 자, 2부터 5니까 대충 2는 여기쯤에 있을 거고요. 2부터 5까지입니다. 자, 여기를 구하자. 먼저 쉽게 사각형부터 구할게. 여기 사각형의 넓이 얼마? 여기 사각형의 넓이 2분의 1. 그죠? 그 다음 남아있는 이 부분은 또다시 닮음을 이용해 볼게. 자, 여기 노란색 넓이 전체는 얼마냐? 여기 높이 나와 있고 가로 나와 있다. 그치? 4분의 1 곱하기 3의 반띵이니까 8분의 3이야. 그죠? 그 다음에 닮은 비 보자. 야, 요 작은 거랑 큰 게 몇 대 몇이냐? 2대 3이면 넓이는 4대 9. 그렇다면 내가 요 안쪽을 4S라고 하면 내가 구하고 싶은 여기는 몇 S인 거야? 5S인 거지. 자,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건 이쪽입니다. 따라서 8분의 3에다가 몇 분의 몇 해주면 돼? 9분의 5를 해주면 되겠지.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는 1에서 8분의 3 곱하기 9분의 5는 계산해보면 24분의 5. 그리고 아까 사각형 2분의 1 있었지? 2분의 1까지. 따라서 24분의 7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괜찮냐? 결국은 넓이 구하는 거라 밑변 곱하기 높이만 주구장창 하면 되는데 닮음을 이용해 좀 빨리빨리 푸는 게 시간 단축이 될 것이다 라는 거 또 한번 느껴주시고 4번 보겠습니다. 자, 두 연속 확률 변수 x와 y가 갖는 값의 범위는 둘 다 0에서 a입니다. 잘못 봤네. 미안합니다. 4번 가야죠. 4번. 두 연속 확률 변수 x와 y가 갖는 값은 0부터 4까지고요. x랑 y의 확률 밀도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중에 fx의 그래프만 한번 그려볼게요. 볼록, 볼록, 2랑 4고 높이는 2분의 1입니다. 자, 확률 변수 y의 확률 밀도 함수 gx는 닫힌 구간 0,4에서 연속이고 0 이상 4 이하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킵니다. 해놓고 gx-fx 곱하기 gx-a는 0이다. 봐봐, 아까도 말했지만 요 유형 정규분포 들어가기 전에 이 연속 확률 분포 확률 밀도 함수의 넓이만 구하는 문제는 1, 2, 3번까지만 봐도 알겠지만 이건 초딩도 다 구할 수가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 제한돼 있어. 인테그랄을 못하니까 곡선 못 낸다고 했지. 그럼 결국 직선밖에 안 나오거든? 그럼 어떻게 문제를 어렵게 만드냐? 3번의 노력을 봐봐. 뭔가 이런 표현을 통해 gx를 조금 꼬았지. 맞냐? 그 다음에 조금 더 노력을 해서 4번에서 약간 수투에서 하는 함수의 연속 추론 같은 걸 시키는 거예요. 자, 이거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야? gx가 뭐 또는 뭐다야? 이거 함수의 연속 이번 시험 범위에서 많이 얘기하지. gx가 총 두 종류만 가능한 건가요, 이거? 아니었지. fx라는 그래프랑 y는 a라는 그래프를 매 순간마다 양자택일할 수 있는 거였지. 즉, 갈아타는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연속이어야 되니까 갈아타더라도 어디서 갈아타야 된다? 교점에서 갈아타야 된다. 뭐 이런 문제 아니냐. 그치? 뭐 이렇게 있으면 가다가 이렇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해가는 함수. 자, 그거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지. 자, 두 확률 변수 x와 y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이건 좀 써놔야 되겠다. p에 0부터 y가 1까지 보다는 0부터 x가 1까지가 더 크다. 그 다음에 3부터 y가 4까지는 3보다 x가 4까지다가 더 크다. a의 값을 먼저 구해보자. 자, 그럼 봅시다. 봐봐. 내가 여기다가 상수함수 a를 먼저 더 그려볼게. 질문하겠습니다. a가 이렇게 위에 떠 있으면 될까요? 그럼 갈아탈 수가 없지 않냐? 그럼 뭔가 초과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 그럼 일단 가운데쯤에 그냥 a를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끔 해볼게요. 좀 보기 좋게 크게 그릴게 나는. 다시.
키를 좀 키웠어. 4, 2, 4분의 1. 그 다음에 이 정도의 A가 있다고 치자. 여기가 1입니다. 여기가 3입니다. 2분의 1이냐? 오케이, 자 그럼 가보자. gx가 fx나 a 중에 한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내가 핑크색으로 덧칠해 갈 겁니다. 근데 일단 갈아탈 수 있는 곳, 환승역이 몇 개 있는 게 보이냐? 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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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점 여기 4개 있는 게 보이지? 여기마다 어디로 갈지를 갈아탈 겁니다. 그럼 시작을 해봅시다. 맨 처음 0부터 1까지 x의 넓이가 y의 넓이보다 더 커야 된대. 그지? 그러면 막말로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 될까? 안 되지. 흰색의 넓이는 삼각형인데 G의 넓이가 더 커져 버리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선택지는 2개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위에서 올 거면 위로 못 가니까 어떻게 돼야 돼? 쭉 갈 수밖에 없지. 그래야 0부터 1까지가 더 작을 수 있겠지. 물론 아직 모르는 거긴 해. 왜냐면 요 삼각형보다 이 핑크 사각형이 더 크면 안 되거든. 그치? 그 말은 좀 엄밀히 말하면 A가 4분의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르면 달라지긴 하거든. 근데 일단 해보자. 이렇게 왔다고 쳐. 그 다음에 이쪽 얘기를 보자. 3부터 4까지가 또 작아야 돼요. 그러면 이 동네가 어떻게 흘러갔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는 일단 이렇게 오면 안 되잖아. 그럼 똑같아지니까. 당연히 이렇게 가면 더 커지니까 안 되잖아. 그럼 무조건 여기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네. 그럼 또 여기도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좀 아직 고민스럽긴 해. 그래서 이건지 시작이 이건지 요건지 얘도 가다가 쭉 갈 건지 가다가 내려갈 건지 이게 조금 고민이긴 해요. 이제 얘를 슬슬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찾아봐야 되겠구만. 찍어봐야겠는데? 작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가볼까? 이렇게 한번 가볼게. 요렇게 갔다고 치자. 그 다음에 이쪽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고 치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이렇게 와야겠다. 그러면 요 사이에서 상수함수로 쭉 가야 될까? 밑으로 가야 될까? 쭉 가야 되는 이유는 뭐야? 핑크 또한 y의 확률 밀도함수이기 때문에 넓이가 어때야 돼? 1이 돼야 되겠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밑으로 파고들면 흰색보다 분명 작은 거 아니야? 그럼 안 되겠지.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이런 게 있겠네요. 맞냐? 자, 그러면 A의 값이 이때 얼마가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다리꼴의 넓이니까 가로의 길이부터 볼까? 요 직선이 y는 몇 x냐? 1,2분의 1이니까 2분의 1x인가? 그렇다면 y 값이 a면 여기 x 값 얼마냐? 이렇게 되려나?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 윗변의 길이가 자 여기가 이만큼이 2a야. 그럼 반대로 요만큼도 2a겠지? 그러면 요 윗변의 길이는 전체 얼마에서 2a 총 4a 빼면 돼? 4에서 4a 빼면 되지. 그러니까 윗변의 길이가 4 빼기 4a. 아랫변의 길이는 4. 높이는 얼마? 높이는 a겠지. 이해 돼요? 그럼 얘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우서가 사다리꼴의 넓이 한번 불러봐라. 그게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 약분하면 4-2a 곱하기 a는 1이다. 넘어갑시다. 2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은
0이다. 맞나? 그러면 준성아 A가 뭐냐? 예.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일단 이 중에 말이 되는 쪽을 생각해보자. 틀렸니? 아, 제곱차 항분해가 있어야 되겠죠? 2분의 2풀마 루트 2야. 이 중에 말이 되는 쪽을 찾아봅시다. 분명 0.5보단 작을 거거든? 그럼 루트 2가 대충 1. 얼마니까 둘이 더해버리면 3.4 나누기 2면 너무 커요. 빼면 2에서 1.4 빼니까 0.6의 반띵, 0.3 정도 말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 A는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의 2면 아직까지 모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괜찮지? 자, 그랬을 때 일단 답을 구해보자.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케이스도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했던 걸 조금 더 생각해보자고. 자, 일단 답은 구해봐야지. 자, Y라는 친구가 이제 뭐 해야 되냐면 0 이상 뭐 하냐? 5A 이하? 5A가 뭐냐? 아이고야. 2분의 1 빼기 루트 2의 5배. 오메. 뭐 이런 식으로 계산만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요. 그게 어딘지 대충 또 찾아봐야겠구만. 1 빼기 2분의 루트 2. 대충 0.3. 0.3 5배 하면 어디랑 어디 사이일까? 1과 2 사이긴 하겠지. 그러면 요 정도에 있다 이거지. 뭐라고 돼 있어? 5A. 맞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이네. 그러면 굳이 A 대입하지 말고 그냥 A에 관한 식으로 풀자. 여기가 아까 2A라며. 근데 내가 5A까지 구한다는 건 윗변의 길이 몇 A야? 3A. 아랫변의 길이 몇 A야? 5A. 높이는 계속 얼마야? A겠지. 자, 그러면 이런 사다리꼴의 넓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8A 곱하기 A 나누기 2, 4A 제곱. 맞나? 얘 더하기 8A 곱하기 얘는 8A 제곱. 그거의 반띵이가 4A 제곱. 자, 그러면 얘를 해보자. 4배의 A가 아까 여기 있었지. 2분의 통분된 채로 하자. 2 마이너스 루트 2. 이 친구의 제곱이다. 그럼 당연히 분모 약분될 테니까 전개하면 6 마이너스 몇 루트 2? 6 마이너스의 4 루트 2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일단 6 곱하기 4는 24다. 말은 됩니다. 답은 찾은 것 같아.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아까 이렇게 말고 다른 그림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한 번만 검증해보자. 왜 안 되는지까지 공부를 해야 좀 다르게 나오더라도 풀 수 있을 테니까. 이 문제들이 다 최근에 고3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확률과 통계 선택 과목 중에 29번 꽤나 어려운 문제였어요. 바꿔 말하면 고3인데 이 정도 수준만 풀면 된다는 거야, 확통러들은. 그러니까 현재 수원수투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지랄하지 마시고. 실제로 확통 선택자들의 점수 분포를 보면요. 선택 과목의 점수가 미적분 기하 선택자에 비해서 월등히 낮아요. 그만큼 문보기대로 공부를 안 한다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수원수투만 잘 잡으면 너도 할 수 있어. 이과만큼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럼 아까 안 된다 했던 케이스 보자. 만약에 A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했던 게 뭐냐면 그래 0부터 1까지의 넓이가 0에서 1까지보다 작으려면 이래도 되지 않을까? 요 A가 꽤나 이렇게 밑에 있어. 그 다음에 그냥 쭉 이렇게 와. 그러면 흰색보다 핑크색 더 작은 거 맞지? 그 경계는 A가 0과 2분의 정확히 가운데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거든? 더 밑에 있으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이렇게인 케이스를 한번 가보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쭉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밑으로 내려가면 좀 아쉬우니까 그대로 가보자. 내가 밑으로 내려가면 아쉬우니까 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핑크색도 넓이 얼마를 만들어내야 돼? 1을 만들어내야 되지. 근데 지금 이렇게 절반보다도 밑에라고 A를 가정하고 밑으로 기어 들어가면 지금 흰색보다 넓이가 꽤 많이 뒤쳐져 있지. 근데 거기서 또 내가 밑으로 가버리면 넓이를 더 잃어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크게 가본 거예요. 그러면 밑으로 쭉 가는 건 손해야. 넓이 1 못 채울 것 같아. 왜냐면 지금 내가 어떤 케이스를 하고 있는 거냐면 식으로 써드리면 A가 4분의 1보다 작은 케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쭉 상수함수 A로 쭉 가면 넓이가 1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근데 그러면 나머지 선택지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인데 이 두 가지 케이스 다 3부터 4까지 x가 더 크나? 그렇게 될 수가 없겠네. 그래서 저런 그림은 안 되고 이 그림만 됐던 거네 라고 사후적으로 결정 지을 수 있겠지. 얘가 더 높다고? 내가 그 얘기를 방금 다 하고 들어왔는데 이 씨발아. A가 이런 데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케이스가 처음에 이렇게 와보자 였다나. 근데 0부터 1까지 x의 넓이가 더 커야 되지.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가면 당연히 핑크가 더 크니까 안 되잖아. 그럼 상수함수를 쭉 가야지 밖에 선택지가 없잖아. 근데 상수함수 쭉 가면 요 절반보다 위에 있다는 건 요만큼이 얘보다 크잖아요. 그 말은 이 직사각형이 더 커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A가 4분의 1 작을 때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한 거고 그러면 뒤쪽에서 모순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스스로 검증을 해야 되는 문제긴 해서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너네가 못할 급은 아니다 이거지. 자, 이런 식으로 단순히 직사각형, 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문제들이 초반에 등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임들을 보자 이거야. 자, 이상 확률 분포에 네임드 분포, 이항 분포가 있던 것처럼 연속 확률 분포의 네임드 분포, 그 친구 이름은 정규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는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면 x라는 친구가 normal distribution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쓸 거고 일단 미리 좀 말씀해 볼게. 여기는 n이 정규 분포로 영어로 했을 때 normal distribution 이어서 n자를 쓸 거고요. 여기 있는 m은 무엇을 뜻할 거냐면 평균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가 뭐냐면 표준 편차를 뜻합니다. 일단 정규 분포란 무엇이냐 라고 하면 뭐 세상에 꽤 많은 분포예요. 우리나라 인구의 키 아니면 몸무게, 아니면 뭐 전 세계 인구의 IQ, 뭐 이렇게 꽤 많은 데이터들을 조합을 해보면 어떤 식의 형태를 띠냐면 이런 식의 형태를 띠더라야. 당연히 우리나라 평균 키를 재봐도 평균 키, 남자 키 173, 4 정도의 사람이 많을 거고 2m 넘는 사람 별로 없을 거고 150 미친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평균에 많이 몰려있고 아웃라이어들의 숫자가 점점 적어지는 이런 형태를 정규 분포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고 그 다음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떤 거냐면 여기 책에 적혀 있지만 되게 복잡하거든.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 분의 1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의 제곱승이라는 아이고 분모에 2 시그마 제곱도 있었구나. 2 시그마 제곱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의 제곱승 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따르는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요 식을 암기하는 건 수능에선 필요하지 않는데 내신에서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외우긴 해야 된다는 뜻이야. 외워두면 좋아요. 왜냐면 실제 내신에서 이 식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가끔 내기도 해. 자, 외우는 건 일단 둘째 치고 이 식을 좀 천천히 봅시다.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는 어차피 상수예요. 크게 보면 여기만 봅시다.
여기 2라고 되어 있는 건 미적분을 안 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리수입니다. 2.7을 말하는 자연상수예요. 그럼 식을 보면 대충 이런 느낌이거든. 원본은 이거야. 봐봐. 2에 이것도 상수니까 무시해봐. 이게 제일 기본적으로 생긴 함수예요. 얘를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돼. 그래서 식의 특징을 하나씩 뽑아먹자 이거야. 그럼 먼저 이렇게 생긴 함수를 볼게. 얘는 현재 헷갈리니까 더 이상 2 안 쓰고 잠깐만 숫자 2로 바꿔볼게. 그럼 지수함수 비슷하게 생긴 거잖아. 그지? 이거 지수함수예요. 우함수계 기함수계? 적어도 눈치라도 있으면 그림을 보고 대답을 할 텐데. 우함수죠. 왜? 우함수는 어떤 함수의 합성이 되어도 그 전체를 우함수로 만들잖아. 그래서 x제곱이라는 함수가 우함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걔가 합성된 모든 함수는 우함수야. 그래서 얘가 우함수.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 0일 때가 가장 큽니다. 왜? x가 점점 커져봐. 2의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8승, 2의 마이너스 1000승. 점점 값이 뭐해지냐? 작아지겠지. 뭐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겠지. 그래서 얘는 0,1 때가 제일 크고 점점 갈수록 작아지면서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 그 다음에 우함수니까 양쪽 대칭인. 이렇게 생긴 모양이거든.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평이동했다? n만큼 평이동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 이름을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부를 건데 이 친구의 특징 몇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x equal m에 대하여 선대칭 인 종 모양이다. 여기가 m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당연히 이 지수함수의 형태를 보면 알겠지만 x축을 지나 안 지나? x축을 지나진 않고 가까워만 지기 때문에 x축을 점근선으로 갔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아까 했던 이야기처럼 결국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분포로 나타내는 곡선이야. 넓이의 총합이 얼마여야 돼? 그렇지. 얘도 넓이의 총합은 1이다요. 자, 넓이가 1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3번과 4번 성질이 있습니다. 보세요. 얘 보쇼. 먼저 시그마부터 보자. 자, 봐봐. 얘는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뭐냐면 m, 야, 여기다 m 대입해봐. 대굴바 0되지. 2의 0승 어차피 얼마야? 1이야. 그럼 얘만 남지. 그러니까 최대값이 얼마냐면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 분의 1이에요. 오케이? 그럼 봐봐. 시그마 값이 커지면 키가 뭐해지겠냐? 그치? 키가 낮아져요. 근데 넓이는 1로 유지해야 되잖아. 그러면 만약에 키만 이렇게 낮아지고 이렇게 밑으로 파고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대가리가 눌린 대신 어디가 튀어나와야 돼? 양 사이드가 튀어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게 시그마가 더 커진 거지. 맞냐? 자, 반대로 시그마 값이 만약에 작아지면 시그마 값이 작다는 건 요 값이 더 커진다는 거니까 키가 더 커진다는 뜻이야. 키가 커지는데 양 사이드까지 같이 뚱뚱하면 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날씬하게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게 시그마 값이 더 작아진 거야. 맞나? 자, 이것을 식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말로 느껴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표준 편차가 누구의 루트였지? 분산의 루트였어. 그럼 분산이 무엇을 나타내는 척도야?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냐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맞냐? 그러면 분산이 크다는 건 데이터가 퍼져 있다는 거야? 모여 있다는 거야? 퍼져 있다는 거지. 데이터가 퍼져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평균 근처에 똘똘 뭉쳐 있다야 우쟁이 막 난리 났다는 거야.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분산이 커지면 키가 낮아진 거의 의미를 이렇게 받아들이자. 원래 흰색일 때보다 평균 근처가 줄어드는 대신
아웃라이어들이 많아졌다 이거지. 그러니까 시험 점수가 모두 핑크는 다 같이 50점 맞은 반이야. 초록색은 빵점도 많고 100점도 많은 반인 거지. 그러니까 데이터가 퍼지면 키가 낮아지면서 옆으로 아웃라이어가 늘어날 거고요. 표준 편차, 즉 분산이지. 분산이 작아지면 안 퍼져 있다, 모여 있다. 그러니까 평균에 많이 있고 아웃라이어들이 진짜 거의 없는 거지. 이해되시냐?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도 보면 좋고, 근데 교과서에서는 이제 식으로 보는 것보다 그냥 느낌으로 보는 쪽으로 설명을 많이 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그래요. m의 값이 바뀌면, 자, 요 m의 값은 뭐에만 영향을 미치냐? 얼마나 평행이동했냐에만 영향을 미치지. 그러니까 m의 값이 바뀌면 대칭축의 위치가 평행이동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되냐? 오케이. 자, 요거는 모의고사에도 활용이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내신까지 가면 요 두 개 정도를 좀 알아두자. 참거짓, 기억, 니은, 디귿 또는 동그라미 1, 2, 3, 4, 5번 중 옳지 않은 것 이런 걸로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저 함수의 최대값이 얼마라고?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분의 1이다. 이거는 외우세요. 내신 때만. 모의고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꿀팁, 시험 시작 전에 계속 봐. 책 집어넣어 할 때 집어넣으면서 외워. 시험지 받아. 먼저 적어놔. 차라리 그렇게 해. 아니면 책상에 적어놔. 그건 걸리면 안 되겠지만 이 책 하나만 적어놔. 근데 그건 컨닝이니까 시험 직전까지 딱 보고 있다가 중얼중얼 그러다가 야 책상에 책 집어넣어 하고 책 집어넣고 시험지 받잖아. OMR 먼저 받아. 아무튼 어디다가 빨리빨리 끄적여놔. 그리고 까먹어버리면 보면서 하면 수 있으니까. 이건 못 외워버리면 문제를 못 푸는 내신이 가끔 있어. 어떤 거냐면 이거랑 연결돼서 이런 말이 나와. 표준 편차가 2배가 되면 확률 밀도 함수 fx의 최대값은 2분의 1배가 된다. 즉 시그마과 최대값은 반비례한다. 라는 사실. 식만 보이면 당연하지. 근데 이 식을 몰라서 최대값이 뭔지 모르면 헷갈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만. 즉 이 식 하나만은 내신을 위해서는 외우시거나 아니면 빠르게 시험 직전에 봐두고 바로 적어둬라. 괜찮냐? 그러면 봐라. 이 정규분포에서 중요한 두 가지의 요소가 뭐랑 뭐냐? 평균과 표준편차예요. 왜? 평균이 어딘지를 알아야 이 그래프의 대칭축이 결정될 거고, 표준편차가 얼마냐에 따라서 뾰족한지 납작한지가 보일 테니까.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정규분포 곡선을 특정하는 주요 두 요소이기 때문에 기호로 이렇게 씁시다. x라는 확률 변수는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라고 하고, 이때 이게 바로 평균 m, 여기가 표준편차 시그마가 써질 자리다 이거지.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 쪽 문제에서 바이너미얼 n, p라고 주는 순간 이거는 성공 확률이 p인 시행을 총 n번 하는 독립시행이구나 라고 바로 읽어야 되는 것처럼, 정규분포가 이렇게 주어지면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이 시그마구나 라고 바로 읽어내야 된다는 거지. 하나만 주의합시다. 여기가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써야 되는 건 이거 그냥 약속이라서 그렇게 쓰는 것 뿐이라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문제를 풀다가 만약에 16,4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평균이 16이건 맞아요. 근데 표준편차가 4가 아니라 얼마야? 2. 항상 여기는 제곱으로 써져 있는 것이다 라는 걸 거꾸로 생각해 줘야 돼서 이렇게 낚시로 나오면 표준편차가 2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규분포 문제는 평균,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평균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을 써서 문제를 조금이라도 어렵게 만들려고 지랄들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른쪽에 밑에 적어놓은 평균 m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눈으로 읽어볼게. 함수 fx는 x = a에서 최대이다 라는 말이 보이면 최대는 평균 가운데였으니까 평균이 a구나 라고 읽어내야 되는 거고, 2번 fx는 f의 2a 빼기 x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재야?
그치, x는 a 대칭이다. 그러니까 평균이 a구나라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FA보다 FB가 크다. 그럼 당연히 평균 근처가 더 컸잖아. 그러니까 A보다 B가 평균에 더 가깝겠구나라고 읽어내야 된다는 뜻이고. 마찬가지로 4번 T-1부터 T 플러스 1까지의 확률이 T 이퀄 A일 때 최대다. 이것만 한번 칠판 봐봐요. 자, T-1부터 T 플러스 1까지의 확률. 이게 뭔 말이야? T 빼기 1부터 T 플러스 1까지 그래프의 무엇을 구해봐라? 넓이를 구해라 이런 뜻이지. 근데 그 넓이가 언제가 최대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 그럼 봐. 이거 간격이 몇 센치로 일정해요? 2cm로 일정한 구간이지.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2cm를 잡은 넓이 보다는 이렇게가 더 클 거고, 그거보단 이게 더 클 거고, 그거보단 이게 더 클 거고, 그거보단 이게 제일 크겠지. 즉 구간의 정가운데에 뭐가 있을 때? 평균이 있을 때가 제일 크겠다는 건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t가 a일 때가 최대라는 건 또다시 a-1부터 a 플러스 1의 넓이가 최대. 그 말은 평균이 a겠구나 라고 읽어낼 수 있다는 뜻. 이런 식으로 평균을 숨기는 여러 표현들 문제를 풀면서 만나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5번 봅시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n 4,3의 제곱을 따를 때 이렇게 쓸게요. x가 따릅니다. 4,3의 제곱. 그때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거 시그마 1에서부터 7까지 p의 x가 n 이하다를 한번 구해보세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것들이야. x가 1 이하다 플러스 x가 2 이하다 플러스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p의 x가 7 이하다. 이걸 딱 구해보자 이거야. 현재 정규분포 곡선의 특징이 뭐라고요? 우함수 아니에요. 그치, M 대칭인 모양이다. 그래서 대칭인 모양을 한번 그려봅시다. 평균이 얼마인 거야? 4인 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항 px가 1 이하다부터 한번 볼게. 요 정도의 1이 있습니다. 그럼 1 이하는 요 앞부분 요만큼의 넓이를 뜻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아까랑 달리 이제는 곡선이야. 질문하겠습니다. 너네 실제로 이거 인테그랄 해서 넓이 구할 수 있겠니?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 가면 표준정규 분포표와 같이 표를 줘서 확률을 주거나 아니면 대칭성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게끔 문제를 준단 말이야. 자, 봐. 1이랑 4 반대편에 뭐 있냐? 7이 있겠지. 그럼 하나 질문할게. 1 이하일 확률하고 뭐 이상일 확률이 똑같아? 7 이상일 확률이 똑같지.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7 이하를 구해야 되고 7 이하? 그럼 7 이하는 여기서부터 왼쪽 이거 싹 다야. 방금 한 이야기. 요 비어있는 부분이 1 이하지. 그러면 1 이하랑 7 이하를 합쳐주면 뭐야? 1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가 짝지어서 1이겠네. 그러면 2 이하랑은 누가 짝지으면 됐나? 6 이하가 짝지으면 되겠지. 3 이하랑은요? 5 이하가 짝지으면 되겠지. 그럼 마지막으로 4 이하는요? 인데 4 이하는 이건 또 알아요. 딱 정확히 절반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4 이하는 얼마야? 2분의 1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3.5 이렇게 구해주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내신 기출인데 정규분포로 따르는 세 확률 변수 x1, x2, x3의 확률 밀도 함수가 FGH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엄마야를 한번 구해보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3-x, 3 플러스 x고 그럼 일단 fx는 어디 대칭인 거야? 그 다음에 3,6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 꼭지점이 3,6인 거지 뭐. 자, 그 다음 gx를 봅시다. gx는 f의 x-의 3이래. 얼마만큼 표현한 거예요? x축으로 3만큼 표현한 거지. 그러면 꼭지점이 뭐, 뭐가야?
6,6이지. 그 다음에 그래프의 모양은 F랑 어때요? 동일한 거지. 그럼 봐. 이 친구의 평균은 6이겠다. 그럼 일단 이 그래프에서 먼저 이걸 알아봅시다. 봐봐. expectation of x1 이게 3이야. expectation은 평균이라는 뜻이니까요. 그치? 그러면 expectation of x2는 얼마예요? 6이죠. 그 다음 두 그래프가 평행이동만 됐고 모양이 똑같다라는 것은 두 정규분포의 무엇이 똑같다? 표준 편차가 똑같다는 거지. 얼마인진 몰라요. 똑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시그마 x1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x1 equals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x2다 까지를 일단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hx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볼게. 여기 한 그림에다가 다 더 그려보자. hx는 최대값이 0,1 대 3이래. 그럼 요 정도에 0이 있고요. 요 정도에 0,3이 있는 거야. 그럼 봐. 셋 다 정규분포 곡선이야. 근데 h는 최대값 0,3이 키가 훨씬 낮지. 그러면 f나 g보다 더 키는 낮은 대신 어떻게 생긴 거야? 벙퍼짐하게 생긴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볼게. 벙퍼짐하게 이렇게. 요게 hx입니다. h가 확률 변수 x3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바로 쓰자. expectation of x3가 얼마라는 거야? 제로라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내신 문제인 이유야. 최대값이 3이다라는 정보를 줬지. 아깐 6이었지. 최대값이 몇 분의 1배가 됐어? 2분의 1배. 여기를 보면 최대값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서로 어떤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그러니까 x3의 표준 편차는 앞에 것들보다 몇 배라는 거예요? 아니지. 최대값이 2분의 1배 됐다는 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2배가 됐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반비례라는 그 사실까지 알아야 내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서 적어도 이거 하나 정도만 외워둡시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구해볼게. 2x1분의 2x2 3분의 6 플러스 2x1분의 2x3 3분의 0 플러스 시그마 x1분의 시그마 x2 둘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똑같습니다. 플러스 시그마 x1분의 시그마 x3는 2다. x3의 표준 편차가 2배 더 컸다는 건 최대값이 2분의 1배 됐음에서 확인하시면 돼. 따라서 정답은 5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내신에서는 꼭 이 식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 나도 평소에는 기억 못하다가 시험 전날에만 기억했습니다. 그러면 돼요. 수능 때는 필요 없긴 하니까 현재 수능 때는 필요 없지만 내신 때는 알아두세요. 아시겠지? 자, 이따 여기까지가 정규분포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공부했고 쉬는 시간 후에는 표준 정규분포로 가서 더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